좋아요, 구독.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실적에 관한 이야기들도 네.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주 실적에 관한 또 긍정적인 흐름들도 있었고 네. 또 방산의 대표주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는데 이 두 가지 섹터를 보실 때 이사님들은 우리가 어떻게 투자 관점을 지금 시점에서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조선주는 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흐름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시장에서 제한적인 자금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팔 수 있을 만큼 올라 있다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줄이고 보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기관 주체에서는 주식을 줄여서 반대로 좀 상대적인 가치 매력이 있는 쪽이나 수급이 빈 쪽으로 지금은 수급이 들어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 조선주 같은 경우는 빠지고 있는 수급이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 나오는 상황인데 분기 실적은 조선주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대한 방향과 함께 주기를 좀 넓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가격적으로는 매수할 만한 가격까지는 들어왔어요. HD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HD 현대중공 이런 종목들도 매수할 만한 가격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 상황을 조금 더 살펴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조선주 전략 잡아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선주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처럼 이러한 조선 배에 관한 값들을 좀 나중에 치르기 때문에 네. 그 호흡 때문에 우리가 길게 봐야 된다라고 보신 건가요, 이사님께서는? 네, 그 부분이 존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긴 호흡에 대한 하나의 근거는 그 환경 규제라는 면이 있어요. 그런 이 환경 규제가 진행이 되었을 때는 기존부터는 IMO라고 해서 환경 규제가 계속 계류된 상황이었어요. 원래는 안에 포함되는 부품이나 그런 부분을 바꾸어 줬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미뤄지다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규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중국에 대해서 관세가 다방면의 업종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쪽의 조선이 또 유리하기는 합니다. 그걸 놓고 발생되지 않은 부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보면 부정보다는 긍정의 요소가 많기에 여전히 긴 주기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환경 규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국 조선주랑 좀 많이 구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친환경 쪽은 오히려 한국에 있는 조선사들에게는 조금 더 호조다라는 그러한 인식도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 대비해서는 이런 친환경 선박을 더 잘 만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중국의 기술 같은 경우는 약간 저부가가치 선박 쪽, 벌크선이라든지 맞아요. 네. 탱커 이런 쪽에 좀 특화가 돼 있죠. 왜냐하면 자본 투여를 하면 그만큼 짧은 시간을 투여했을 때 그냥 올라올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그런데 LNG선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이 이제 수주는 갖고 가기는 시작을 했으나 아직 그 퀄리티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고부가가치선 선박 그다음에 그 환경 이슈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 쪽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친환경 규제들이요. 조선주 전반적인 업종에 봤을 때는 중국 조선보다는 국내 조선에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염두를 해두시면서 조선주 대응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 이제 주가가 빠진 부분들에는 우리가 가격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품 안에는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주를 긍정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오늘의 시작을 또 기회로 잡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오늘 그래도 시작해서 방산 관련한 섹터군들이 조금은 움직여주는데 그 이유들을 저도 열심히 찾아보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에서 458%나 확대가 됐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알고는 있었지만 네. 이렇게 숫자적으로까지도 받쳐주다 보니까 방산주의 질주는 또 언제까지일지도 좀 궁금해지고 지금의 시점에서의 전략들도 좀 궁금해집니다, 이사님. 수주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3분기 실적은 좋았어요. 그러면 이 수주 잔고가 좀 둔화되는 시점에는 시장에서 방산주를 충분히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수주 잔고가 안 줄어든다는 걸 보여줄 때 필요한 건 해외 쪽에 수주가 나오는 거겠죠. 지금은 유럽 쪽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중동 일부 국가에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반대로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뭔지 고민을 해보면 이 또한 미국 대선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때는 재건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고 그 첫 번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를 봉합하는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방산 같은 경우가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겠죠. 그 후행적으로는 지금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해외 수주 같은 경우에 공백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그때 상황에서는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고민을 하면서 바라보되 지금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 한 8분 응선을 넘어선 수준이다 보니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좀 기다리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기는 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너무 부각을 네. 많이 받아서 사실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네. 보수적으로 보는 거네요. 네. 그래도 몇 주 전에는 좋게 보셨던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좀 고점이다라고 이사님도 판단을 하시는 거죠. 몇 주 내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요. 아, 그렇죠. 맞추나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타이밍이 중요하죠. 저희 이제 투자 시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이사님도 이 방산에 관한 의견들은 조금 이제는 약간의 고점 부담감들을 우리가 우려를 해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